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3대 지수는 결국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간밤에 기다렸던 CPI 지표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장단기 금리차, 이 역전폭도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역시나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도 개별 이슈들 많았는데요.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일단 하락하긴 했는데 좀 의미들이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슈랑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 급등의 하락으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6% 하락, 나스닥은 0.1% 하락, S&P 500은 0.4%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뭐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퀄컴이 2% 상승했고요. 네덜란드 장비 업체인 ASML이 2.9% 상승했고요.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도 2.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3% 상승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종목인 인모드가 5.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가 2.8% 상승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이죠. 지금 베어드 증권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00를 제시했고요. 경기 침체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CPI도 전년 대비 5.9% 상승했고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 8.8%였고 근원 CPI는 5.7%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1.3%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1.1%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CPI도 전월 대비로 0.7%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0.5%였습니다. 전년 대비 좀 많이 오른 것을 보면은 항공권 가격이 34% 급등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41% 급등,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이 12.2% 상승했고, 신차 가격도 11.4% 상승했습니다. 주거비도 5.6%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 좀 많이 오른 것을 보면 역시 에너지 가격이 7.5% 급등을 했고요. 상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2.1% 상승하면서 부담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7월에 100bp 금리 인상이 검토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고려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 수치 긍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미국 경제 완만한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을 잠식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완만한 경기 침체와 공급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 내년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 크게 하락해 금리 인하 여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CPI 수치를 확인 후 경기 침체 불가피하고 금융시장 타격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별 종목들과 CPI 발표에 대한 이런 분석들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CPI 지수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저도 좀 9%대 나온 거 보고 긴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수가 좀 잘 버틴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또 고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CPI의 이거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관망 심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CPI가 좀 추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더 끌어내리거나 이런 추후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맞아요. 후폭풍이 네. 일어날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FOMC까지 한 2주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FOMC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연준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약간 좀 기다렸다 빠질 가능성도 네,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군요. 뭐 본격적으로 수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면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은 그럼 정점이라는 생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이 좀 빗나갔죠. 뭐 네. 한 8.34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일단은 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어제 이 수치를 좀 보고 밤에 뭐 HTS를 좀 봤는데요. 네네. 여전히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죠. 네, 전년 네. 동월 대비
아직까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본다면은 전년 대비로는 계속적으로 올해 말까지도 이렇게 높은 수치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네.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내년 1월 정도 돼야지는 뭐 꺾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전월 대비로도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전월 대비로도 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승하고 있는데 뭐 역시 뭐 상품 가격이나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거비 쪽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올해 말까지도 좀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구닥다리 통계다 맞아요. 이렇게 좀 네. 평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유가 하락이 좀 반영되면 달라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죠. 네. 6월 한 달로 보면은 2주간은 유가 상승했고 2주간 하락했는데 맞아요. 네.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뭐 공격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역시 뭐 자기 이제 지지율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불만을 나타낸 것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8%대를 저희도 같이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장이 이 지표를 주목하는 거잖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은 가능할 텐데 지금 1% 금리 인상 이 얘기도 좀 다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채권 시장에서 어제자 같은 경우에 7%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 그런 가능성이 7%밖에 안 되는데 네. 80%까지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네요. 네. 뭐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뭐 찰스 슈왑 이런 데서는 네. 뭐 100bp를 그러니까 1%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뭐 9월 지금 현재 네. 7월에 75bp는 뭐 당연한데 네네. 이제 50bp는 이제 물 건너갔죠. 완전히 물 네. 건너갔고 네. 그러면 이제 75bp냐 100bp냐 이게 남은 건데 지금 일단 시장의 뭐 가능성은 또 한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1%를 가능성을 80%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 뭐 인상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요번에 만약에 네. 75bp 인상을 하면은 네. 다음번에 이제 9월 달에 FOMC가 열리잖아요. 8월에 네, 쉬고 그쵸? 네. 그러면은 9월 50bp나 25bp 인상도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는 100bp 안 올리면은 75bp 네. 다음번에도 75bp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긴축 강도가 점차 높아질 네,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시는 거네요. 이번에 100bp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9월에 갔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는 여기까지 좀 보고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상당히 좀 커졌더라고요. 네, 좀 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등이 좀 크게 켜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침체 우려 계속 반영하면서 어제 네. 뭐 한 0.21%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뭐 계속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엔 맞아요.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침체 위험성을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IMF 측도 또 미성장률을 3주 만에 바로 또 낮춰버렸다고 맞아요.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계속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경기 이게 침체가. 원래는 뉴스가 어제 새벽에 나온 건데 네. 어제 새벽에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 바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그냥 저는 이제 원고를 보내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0.6% 하향 조정했죠. 2.9에서 2.3으로. 일단은 뭐 한 달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6월 달보다도 더 한 달 만에 또 바로 하락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계속적으로 수치는 어떻게 보면 낮춰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가져오신 그 이슈들 가운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제 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전망된다 하면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간 내다봤더라고요. 그렇죠. 요거는 좀 낙관적인 전망인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화하고 이제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나 봐요. 이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그거는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크게 꺾이면은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쪽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얼마만큼 좀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급격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한 뭐 99%, 뭐 거의 100%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은 결국엔 피할 수 없을 네, 것이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반영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1%로 네.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치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75bp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예상을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갑자기 100bp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네. 뭐 그 수치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네. 9월 달에 75bp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9월까지도 좀 앞으로 연준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하방 압력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려스럽습니다. 네, 종목 얘기도 좀 해보면 스노우플레이크 월가 유망주로 좀 꼽히기도 하는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뭐 그러면 저평가 상태라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지금보다 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많이 무너지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증권가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사실 꺾이는 경우가 더 많고 기술적인 반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좀 투자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이렇게 좀 연준의 긴축 강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내 시장엔 외국인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수급 불안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다기보다는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 뭐 환율 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한은에서 이제 빅스텝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뭐 한은 총재는 이제 빅스텝 안 하려고 뭐 얘기를 했지만은 네. 안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걸 이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뭐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말 증권가에서는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뭐 네. 떠밀려서 가든지 뭐 환율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든지 뭐 어떻게 보면 100% 액면 그대로를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상당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이 좀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은 뭐 퍼가 15배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얼마 몇 달 전 얘기고요. 지금은 퍼가 이제 한 9배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낮아졌죠?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네. 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금리는 끝났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대비하라는 식으로 앞으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뭐 큰 폭의 하락만 피하지 않으면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시장, 환율 시장 추이에 따라서 크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또 연준의 긴축 강도가 높아지면 또다시 좀 더 높아질 금리 가능성을 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망도 국내 증시 짧게 좀 해주세요. 일단 뭐 그냥 네.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냥 뭐 상승 나오면은 소폭 상승 아니면은 뭐 그냥 좀 하락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뭐 그다지 뭐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신 게 어떻게 봐서 뭐 시장은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하지만은 본인 산 종목이 오르면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나서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종목으로만 좀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을 한국에 이제 짓는다고 하면서 자동차 네. 부품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런 낙수 효과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슈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완전 거의 다 죽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 좀 횡보할 것이라는 의견 주시면서 계속해서 현금 좀 잘 챙기시고 수익 좀 가져가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물가지표가 좀 세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또 약간의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고 연준의 행동 변화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은 환율 동향과 외국인의 수급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